안녕하세요. 앤드류 김입니다. 오늘의 여행은 독립문역에서 시작하겠습니다. 5번 출구로 나갔습니다.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 하늘을 보니까 엄청 맑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인왕산 정상에 올라서 맑고 깨끗한 하늘과 주변 풍경을 즐겨보고자 합니다. 5번 출구로 나간 방향 그대로 직진했습니다. 가다 보면 횡단보도가 나오는데요. 계속 직진했습니다. 저 앞으로 무악재 하늘다리가 보였는데요. 길 왼쪽에 있는 나무데크 계단으로 가면 저 다리를 건널 수 있습니다. 코스가 코스라서 계단을 오르기 전에 무릎과 발목을 충분히 스트레칭 해주면 좋습니다. 저는 땀이 많은 편이라서 이날 타월을 목에 두르고 등산을 했는데요. 아주 요긴하게 썼습니다. 특히 낮에는 따뜻하다가 해가 질 때쯤부터는 바람이 쌀쌀했는데요. 타월을 목도리 대신에 두르니까 목이 따뜻해서 좋더라고요. 오늘 등산할 코스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독립문역에서 무악재 하늘다리를 건너 인왕정, 해골바위, 범바위, 인왕산 정상, 숲속 쉼터, 청원문학도서관, 윤동주 문학관 이렇게 갈 예정입니다. 무악재 하늘다리를 건너면서 다리 폭은 넓은데 사람 다니는 길이 왜 이리 좁나 했더니 안산과 인왕산 사이로 동물들이 다닐 수 있는 생태 통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사람과 동물이 상생하는 좋은 방법 같습니다. 인왕산 곳곳에는 아카시아 꽃이 흐드러지게 펴 있었는데요. 등산하는 내내 기분 좋은 아카시아 꽃향기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다리를 건너서 보니 안산이 보이네요. 갈림길에서 가던 방향 그대로 갔습니다. 이 갈림길에서도 가던 방향 그대로 갔습니다. 참고로 화장실에 가실 분들은 여기서 들렸다가 가주세요. 이 갈림길에서 왼쪽의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날이 따뜻해져서 그런지 모기와 벌레들이 많더라고요. 영상을 찍을 때에도 모기가 계속 손에 앉았었는데요. 모기와 벌레 기피제가 있다면 뿌리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정상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계단도 많고 암벽으로 된 길도 많더라고요. 스트레칭도 해줬고 힙힌지를 잡고 가니까 도움이 됐습니다. 왼쪽에 산스장이 있는 이 지점에서 앞에 사람이 가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인왕산은 제가 가는 코스의 반대편인 윤동주 문학관에서도 출발할 수 있는데요. 등산을 완주하고 보니까 저처럼 독립문역이나 경복궁역 방향에서 출발하는 게 더 좋겠더라고요. 그 이유는 반대 방향에서 정상으로 오르는 길은 어느 정도 가파른 계단길이 계속되어서 힘든 반면에 제가 가는 방향은 정상에 오르는 마지막 15분 정도를 제외하면 완만한 길도 나오고 중간중간 쉬면서 주변의 좋은 경치를 보기 좋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상에서 내려가는 동안 탁 트인 전망으로 보이는 북한산과 북악산, 남산타워, 그리고 청와대와 경복궁을 비롯한 서울 도심 풍경을 보는 맛이 쏠쏠했어요. 아카시아 꽃 향기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풍경을 즐기며 등산하기 딱 좋죠?
해골바위 방향으로 갔습니다. 이 갈림길에서 가던 방향 그대로 해골바위 방향으로 갔습니다. 가다 보니 여기에도 전망대가 하나 있네요. 다시 인왕산 정상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걸어 올라가다 보니 저 앞에 해골바위가 보이네요. 해골바위 위로 올라가 봤는데요. 거기서 보는 전망도 아주 좋더라고요. 해골바위 위에 앉아서 보는 남산타워 전망이 끝내줍니다. 오늘 여행의 시작점인 서대문 독립공원이 보이고, 안산이 보이고, 범바위도 보이고, 청와대도 보이고, 경복궁이 보이고, 63빌딩도 빼꼼하게 보이네요. 그리고 인왕산 선바위와 국사당도 보입니다. 해골바위에서 내려와서 저 앞에 쭉 뻗은 길로 갔는데요. 여러분들은 저 길이 아닌 여기서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로 가주세요. 제가 간 길은 가다 보니까 이게 길 맞나 싶은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결국 합류되긴 하는데 이쪽으로 가지 말라는 길이었더라고요. 저같이 헤매지 마시라고 제가 얼타서 잘못 간 길을 영상으로 남겨봅니다. 여기서 범바위를 보니까 호랑이 한 마리가 앉아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는 것 같네요. 저기 안내판 보이시나요? 결국 합류되긴 하는데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골바위를 등 쪽에 위치했을 때 바로 직진으로 올라가는 길로 가지 마시고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로 가주세요. 화살표 방향으로 갔습니다. 이런 길을 통과하니 약수터가 하나 나왔는데요. 약수터 왼쪽 벽면에 불상이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갔습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갔습니다. 이 지점에서 서울 성곽길 방향으로 갔습니다.
이 계단 너머로 서울 성곽의 성벽이 보입니다. 인왕산 정상 방향으로 갔습니다. 이 갈림길에서 왼쪽 방향으로 갔습니다. 구불구불 줄지어 늘어선 성벽을 보니까 한 마리의 용이 꿈틀거리며 산을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 위에 바위에 올라서 보는 전망도 좋더라고요. 저는 성벽을 따라 바로 올라가지 않고 저 앞에 있는 공터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공터에서 바라본 전망인데 어떠신가요? 한쪽에서는 서울 전망을 보며 수양하는 사람도 있네요. 다시 성벽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 계단을 올라서 조금만 더 가면 범바위가 나옵니다. 범바위가 코앞에 보이네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범바위로 올라가 보려고 했는데 너무 가팔라서 패스. 이제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인왕산 정상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경치가 아름답죠? 이번 영상의 길이가 길어진 이유가 경치가 좋은 포인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맑으니까 하늘을 배경으로 녹색 옷을 입은 산들과 주변 풍경을 보는 맛이 났어요. 그리고 구름 때문에 빛이 가려진 쪽과 쨍한 쪽이 대비되는 풍경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밧줄을 잡고 올라가야 하는 급경사 계단 구간이 나옵니다. 그 15분 정도의 급경사 구간만 지나면 인왕산 정상에 도착합니다. 여기서부터 급경사 구간 시작! 안전에 주의하면서 오른쪽 옆에 계단길로 긴장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정상까지 이런 계단과 암벽 계단이 계속 이어집니다. 올라가다가 뒤를 봤는데 아찔하네요. 반대쪽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길은 이렇게 아찔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저는 이 구간을 오르는 것보다 예전에 남산타워에 빨리 올라가겠답시고 오르던 남산 계단길이 훨씬 더 힘들었어요. 이제 정상에 거의 다 왔습니다.
청와대와 경복궁, 예전에 갔던 정독도서관 건물들이 미니어처 마냥 앙증맞게 보이네요. 저기 사람이 올라가 있는 바위 보이시죠? 바로 이곳이 인왕산 정상입니다. 인왕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북한산과 인왕산의 기차바위, 그리고 전체적인 풍경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잘 보시면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서 산의 그림자도 같이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하늘이 맑으니까 경치를 보는 맛이 났습니다. 보고 또 봐도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국내 여행이라고 하면 뭐 별 볼 거 없다는 주의였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아름답고 멋지고 가볼 만한 곳들이 많다는 걸 요즘 들어 새삼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멀리 갈 곳도 없이 서울과 수도권 안에서도 말이죠. 인왕산에서 북악산, 그리고 구비구비 북한산까지 능선이 이어집니다. 인왕산의 정상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종로구, 왼쪽이 서대문구로 나뉘어지네요. 정상에서 경치를 보며 한동안 쉬었다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아래 화살표 방향의 길로 가면 됩니다. 내려가면서 보는 풍경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상에서 오래 쉬어서 그런지 바람이 쌀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땀을 닦던 타올을 목에 두르니 따뜻하니 좋았습니다. 타올 하나 목에 두른 걸로 감기가 예방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내려가는 길은 이런 경사에 계단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복궁역이나 독립문역에서 시작하는 코스가 더 좋다고 말했던 거예요. 하늘과 북한산을 배경 삼아 우뚝 서 있는 기차바위가 참 멋있죠. 어느덧 정상에서 이만큼 왔네요. 창의문 방향으로 갔습니다. 이 갈림길에서 수성동 계곡 방향으로 갔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는 이유는 예전에 군초소로 쓰였던 곳을 숲속 카페로 바꿨다고 해서 보러 가고 있어요. 이 갈림길에서 왼쪽 방향으로 갔습니다. 가다 보면 이렇게 왼쪽으로 통유리로 된 건물이 보이는데요.
이곳이 바로 숲속 카페입니다. 분위기 있고 전망 좋은 곳으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내부에 사람도 없고 불이 꺼져 있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영업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습니다. 아쉬운 김에 건물 안을 봐봤어요. 전체적으로 우드톤으로 되어 있어서 아늑해 보였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에 문을 닫으니 아무리 못해도 오후 4시 반까진 와야겠죠? 청운문학도서관 방향으로 갔습니다. 길 옆으로 넓은 바위에 공터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보는 경치도 좋았습니다. 이 갈림길에서 청운문학도서관 방향으로 갔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네요. 청운문학도서관 방향으로 갔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서 왼쪽으로 갔습니다. 여기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갔습니다. 가다 보면 길 왼쪽으로 화장실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인왕정부터 여기까지 화장실이 없었는데 참 반갑더라고요. 길을 건너서 청운문학도서관에 갔습니다. 청운문학도서관은 열람실 외에 보시다시피 한옥으로 된 건물들이 있는데요. 한옥 건물 옆으로 작은 폭포와 연못이 있어서 SNS 포토존으로 유명합니다. 폭포 가동 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들어온 방향보다 뒤쪽에 주차장 쪽으로 들어오는 게 더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시간이 늦어서 폭포가 가동되고 있지 않지만 저 끝에 한옥 건물 안에서 폭포를 보며 이를 배경으로 사진과 영상을 찍는 맛이 쏠쏠합니다. 저는 오후에 등산을 시작해서 숲속 카페와 폭포가 운영을 안 했지만 몇 시간 좀 더 일찍 등산을 하면 이 모든 걸 즐기기 좋을 거예요. 전에 왔을 땐 저 한옥 건물 안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갈게요. 이제 마지막 행선지인 윤동주 문학관으로 갔습니다. 윤동주 문학관 앞에서 보는 전망인데요. 보는 맛이 쏠쏠합니다. 주변 경치가 좋으니까 이 앞에 있는 집에서 살면 참 좋겠다 싶더라고요. 시간이 늦어서 윤동주 문학관도 문이 닫았더라고요. 윤동주 문학관의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윤동주 문학관 옆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요. 거기서 버스를 타고 종로상가역이나 광화문 광장 같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여행에서 또 뵙겠습니다.